데뷔 전 우연히 뉴스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됐던 한가인, 한지민, 장동윤 씨처럼 남다른 외모나 개성 있는 말투 등으로 일반인들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분도 2010년 한 뉴스 인터뷰를 통해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황정은 씨 목소리랑 비슷하다. 그렇죠. 자, 인터뷰 속의 주인공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유경 씨. 묘하게 황정은 씨와 비슷한 목소리와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중독성 강한 억양, 그리고 당시 시청자들의 뇌리에 콕 박혔던 요 요새 불쾌지수도 불쾌지수란 단어 때문에 이유경 씨는 일명 불쾌지수녀라고 불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유경 씨의 인터뷰가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끈적끈적끈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끈적끈적끈적 형보다 노래 잘한다. 형보다 노래 잘해. 아, 괜찮다. 진짜네. 그러네, 진짜 박자가 있네. 노래 신난다. 너무 좋다. 신나. 이거 나름 진짜 수능 금지송입니다, 이거. 아 그래. 큰일 납니다. 야, 이 이거 속이 돌겠네, 정말. 한국 되게 잘했다. 꽂히면 힘들어. 예. 한 누리꾼이 화제가 된 그녀의 인터뷰를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재탄생. 중독이 끼얹어진 이유경 씨의 인터뷰는 어느새 일종의 이렇게 밈으로 승화되며 특히 여름철만 되면 소환, 잊을만 하면 그 중독성에 끌어올되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쾌지수녀 이유경 씨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 놀랍게도 2014년부터 아나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와 같은 길을 걷고 계셨는데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인터뷰로 흥했던 이유경 씨는 2016년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로 이직 후 정말 운명적이게도 다시 한번 인터뷰로 화제몰이. 아 진짜? 바로 자신의 첫 인터뷰 상대였던 축구선수 정혁 씨와 결혼에 꼬린 인터뷰를 통해 평생의 반려자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야, 인터뷰로 유명해지시고, 인터뷰에서 평생의 반려자도 만나시고. 야 근데 인터뷰가 이분의 인생의 키워드네. 인터뷰로 뜨고 인터뷰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자, 그리고 2022년엔 남편의 은퇴식에서 깜짝 인터뷰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주셨는데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화제를 모은 이유경 씨는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요즘 축구 예능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무려 18년 전에 이 축구 예능의 원조격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K본부 나라라 슛돌이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나와 축구를 하며 성장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첫 프로로 뜬 게 이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엄청 인기 많았죠, 그 당시에. 음. 네. 이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방금 얘기하신 바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황금 막내 이강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전 국가대표 이을용 선수의 아들이자 현재는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태석 선수 또한 슛돌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이태석 이런 분들 말고도 궁금한 사람이 또 있지 않나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누가 또 있지? 아 지승준. 일단 잘생겼어. 맞아 골키퍼였죠. 승준이 엄청 잘생겼었어. 골키퍼였잖아. 2005년 당시 7살이었던 지승준 군은 나라라 슛돌이 1기 골키퍼를 담당 리틀 강동원으로 불리며 수많은 누나 이모 팬들을 생성했는데요. 사실 방송 전부터 꽃미모의 남다른 패션 센스로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원조 꼬마 얼짱이었던 지승준 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에도 종종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알렸던 지승준 군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2012년 캐나다로 유학. 한동안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2년 정말 의외의 인물이 지승준 군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명품 배우 류승수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지승준 군, 아니 성인이 된 지승준 씨의 최근 사진입니다. 궁금해. 우와. 궁금하다. 아니, 근데
같이 찍은 사진도 아니고 저 사진을? 사실 유승수 씨가 지승준 씨의 이모부라고 하는데요. 이모부. 뻔칠한 훈남으로 성장한 지승준 씨는 현재 배우 준비 중. 그래서 유승수 씨가 조카 지승준 씨의 연기 선생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모부였어. 승수 씨 뭐 좋은 스승이죠. 스승이자 선배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승준 씨를 응원했던 분들이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겠네. 그러길 기대해야죠. 잘 자라서 고마운 그 시절 슛돌이 머지않아 좋은 작품에서 배우 지승준 씨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바이오로 2010년 당시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 18%를 기록,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화제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바로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 야, 어마어마했죠. 아, K2 맞아. 허각, 돈박, 강승윤.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타들이 나왔던 시즌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슈스케 우승자도 아니고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지만요. 지역 예선에 잠깐 출연한 것만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단호박이네. 진짜 단호박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일명 없어요 밈으로 유명해진 김태헌 씨인데요. 예선 탈락으로 방송 분량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무한 공유. 특히 연인이 없는 솔로들 사이에서요. 이거 완전 내 심정. 없다면 없는 줄 알라고요. 모태 솔로는 창피한 게 아니라고요. 야, 이거는 그렇죠. 강렬하죠. NFT로 사고 싶다, 이거는. 정말 담백하게 없다는 거잖아. 저 진짜 짱이다, 저거. 아, 이분 근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설마 이분 결혼하셨나요? 직접 이분 물어보아서 화내는 거 아니야, 설마? 저희도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정말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게 컨셉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여자친구는 없고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때는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업은 있어요? 요즘에는 의류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이제 춤이나 노래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00일 동안 준비해서 바디 프로필 촬영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육 있어요? 야, 있어요. 어마어마하시네. 운동 많이 하셨네. 당장 누군가의 연애보다는 현재 본인의 앞길을 잘 갈고 닦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던 김태현 씨. 없어요.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며 도전하는 김태현 씨의 앞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005년 이것 하나로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화제 고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 2% 대단했죠. 눈썹 뭐야, 사인펜? 아니 프로포즈가 프로포즈. 너 어땠어? 아, 나도 좋아. 고백해 빨리. 어떻게 했어? 내가 뭐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갑자기 왜 분위기 바뀌어? 내 눈썹 이렇게 만들었다. 어머나, 밀어버렸어? 아, 저거 재밌었어. 재밌었지. 순수한 모습이 있었어, 저때.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K본부 예능 해피선데이의 코너 자유선언 주목이 온다. 방금 보신 김근수 군의 사연은 수많은 사연 중에서도 일명 눈썹 좌로 회자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연인데요. 처음엔 여사친을 향한 고백 같았던 빌드업이 사실은 눈썹을 밀어버린 왼수 같은 여사친을 향한 분노였다는 짜릿한 반전 드라마. 그리고 남자가 돼서 눈썹 그리는 심정 네가 알아? 내가 맨날 아침마다 그리고 왔거든. 예, 저희 어머니까지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본인은 진지하지만 남들은 그저 웃픈 김근수 군의 사연은 마치 그 시절 시트콤 그 자체였는데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야, 근데 빌드업이 웃을 수밖에 훌륭하다. 없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길을 걷고 계실지, 또 눈썹 근황은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네. 눈썹으로 비웃음 준 김근수 군은 현재 놀랍게도 뷰티 전문가.
그것도 한때 자신을 울고 웃게 한 눈썹 전문가가 됐습니다. 아 진짜? 눈썹이 인생의 테마가 됐네. 야 이건 반전이다. 눈썹은 그에게 인생의 길라잡이, 데스티니 그 자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우연히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본 뒤 옛날에 눈썹 많이 그렸었는데 눈썹 전문가나 돼볼까? 과거의 콤플렉스였던 눈썹이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누구보다 눈썹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려댔던 그 왕년의 솜씨를 발휘해 수백 장도 넘는 고무판에 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눈썹이 자신의 길이 된 건데요. 이후 눈썹 전문가가 된 김근수 씨는 뷰티 아카데미 원장으로 대변신. 뭐야? 실력을 인정받아 2017년엔 국제 뷰티 아티스트 엑스포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고요. 와. 그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베트남에서도 무대를 넓혀 우와. 대활약, 강의까지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밥 한번 사야 되겠다. 인생을 바꿔놨잖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네. 네. 서사가 아주 훌륭하죠. 이거 제대로 이 스토리텔링이 됐는데요. 뭐 덕분에 아직도 그 친구와 연락은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섣불리 돈만 벌고 싶지는 않다는 김근수 씨. 눈썹을 향한 그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멋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너도 나도 스마트폰 보느라 바쁘거나 영혼 가출, 멍한 상태로 출퇴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무려 12년 전 각박하고 삭막한 그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버스킹인데요. 이게 특히 놀죠. 어게인 앤 어게인. 팔로우보다는 일촌 신청이 익숙했던 2010년대 초반. 지하철 안에서 열창하며 춤을 추고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을 선보였던 일명 지하철 2PM남 김승국 씨입니다. 가장 화제가 된 포인트 장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미리 만났잖아요. 공중제비를 확실하게 도시네. 무대 매너 너무 좋으신데요. 이게 요즘에 뭐 지하철 빌런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쾌감을 주거나 안 좋은 장면을 연출하는 분들 꽤 계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아니 좀 여유 있는 시간대였나 봐요. 여기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고. 그가 지하철의 2PM남이 된 이유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어서 지하철 곳곳을 누비며 공연을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아니군요. 당시엔 스마트폰도 흔치 않았던 시절 무료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지하철의 승객들. 아니 관객들에게 비웃음을 선사한 하나의 공연이었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이 김승국 씨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무한공유됐고요. 영상이 퍼지면 누리꾼들은 삭막한 퇴근길의 빛과 소금 같다. 진심 2PM 데뷔조였나 봐. 라며 그의 열정에 감탄 또 감탄. 이후에 영상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현재까지도 무려 583만의 조회수에 달하는 전설의 인기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지하철에서 재치 있는 춤과 노래로 지친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위로를 줬던 김승국 씨.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던 겁니다. 어머. 이제 댄스가 아니라 발라드였네. 그죠? 노래 좋은데? 그러게요. 아 그럼 원래 가수가 정말 꿈이셨던 거예요? 사실 그 가수라는 꿈을 품은 채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그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가수의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한 김승국 씨. 그렇게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면 이제는 감동적인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전 지하철 2PM남 현 가수 김승국 씨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요.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뤄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때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파격 스캔들의 주인공.
워낙에 파격적인 분들이 많아서. 저 일본에서 수입한 거죠? 네. 뭔데요? 알아. 그래, 베개가 여자친구야. 2010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와 6년째 열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화성인 이진규 씨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기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찐이었어. 눈빛이 완전 찐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다양한 문화, 뭐 코스프레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잘 또 정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연인처럼 여자친구 페이트와 함께 레스토랑 또 놀이공원 데이트도 즐기고 심지어 웨딩 사진까지 촬영했고요. 그리고 24시간 페이트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공개하며 대화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의 한 매체 캐릭터 쿠션과 결혼한 남자로 소개되며 2010년 최고의 화성인으로 등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하죠. 저 정도면. 예. 근데 이제 페이트하고 헤어지지 않았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자, 2022년 이진규 씨가 전한 반전 근황. 뭐야? 결혼했어. 아, 사람하고?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본인의 SNS에 결혼했음이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주민등록 등본을 공개해 주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아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가 아닌 진짜 사람. 그럼 페이트는 어떻게 해요? 4살 연하의 여성과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습니다. 한 기자는 지금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럼 페이트 짱은 어떻게 했냐뇨? 저 사람도 결혼했는데 아직 미혼인 난 뭐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 기자는 뭐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 많이들 허무하긴 하다. 페이트랑은 결별? 저도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짜? 사실 그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오빠, 좀 사람처럼 살아 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발떡 오.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페이트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현재 아내와 페이트 이렇게 셋이 동거 중입니다. 아내가 전 여친이랑 바람 피울까 봐 불안해서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역주행하며 대화제,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된 말이 있죠? 바로 무야호! 들어보셨죠? 네. 난 정말 이거 뜻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무야호는요, MBC 예능 무한도전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2010년 무한도전 알래스카 편에서 한인회관에 들렀던 노홍철 씨가 무한도전의 구호인 무한을 외치자 당시 교포 최규재 할아버지가 아, 저거의 시작이었군요. 여기 시작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화제가 된 거는 방송 후 8년이 지난 2018년 해당 장면이 한 무한도전 팬 계정에 업로드되며 재조명. 무야호 리믹스 버전과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탄생하며 각종 SNS는 물론 방송까지 섭렵하며 그야말로 역주행, 대인기를 얻은 겁니다. 잘 만든다. 중독성 있어요. 그뿐 아니라 2021년에는 이 무야호 밈이 NFT로도 제작되며 8초짜리 영상 하나가 1,0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1,000만 원 넘게 팔리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무야호가 뭔데 1,000만 원에 팔려? 이러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최규재 할아버지는 약 30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인회장, 한인회장 등을 맡으며 수십 년간 교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15회 유공 정부 포상자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할아버지는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한국이 그립다. 한국에 가면 독도에서 무야호 하고 싶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야, 먼 타지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셨네요. 애국자죠, 애국자.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약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최규재 할아버지. 사람들이 알아보냐라는 질문에 사람 있었나요? 전부 다해, 전부 다. 알아봐요? 방영 당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사인지까지 직접 준비를 해서 인기를 제대로 실감.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MBC 무야호. 오, 이렇게 사인지를 만드셨구나. 난 저 그냥 본 것 같아요. 이게 나야. 아니 정말 귀여우시고 배려 있으신 것 같아. 또 사람 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걸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셀럽이시네. 고국에서 인기를 실감한 최규재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고맙지. 이 나이에 어떻게 인터넷에 뜨겠어. 웃기긴 웃기더라고, 내가 봐도. 이번 주인공은 지난 2015년 인기에 방영됐던 레전드 드라마 TVN 응답하라 1988 속 작은 히로인입니다. 아, 꼬마 진주. 아시는군요. 네. 참 귀여워.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선우의 어린 동생 진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던 아역 배우 김설량입니다. 야, 근데 진짜 세월 빨라요. 8년 전이래. 저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이래. 해리가 30이 넘었어. 야, 저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미 초등학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 촬영 당시만 해도 5짤 코올리기였던 김설량. 싹둑 자른 바가지 단발머리에 땡그란 눈, 콧물 킁킁, 폭풍 먹방.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전국의 랜선 삼촌, 랜선 이모들의 심장을 쿵쿵 저격. 매 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씬스틸러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2018년 영화 아일라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이 뜸하다 보니 우리 귀요미 진주는 뭐하고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게 진짜 궁금하네요. 확 컸겠네. 얼마나 컸을지. 지난 2022년 어느덧 12살이 된 김설량의 사진입니다. 그대로인데? 다 컸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했으되 그때 그 귀여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와, 초등학교 6학년. 김설량이 훌쩍 커버린 사진이 올라오자 에이? 아니 꼬마 진주가 저렇게 컸단 말이야? 걔가 저렇게 클 동안 난 뭐했지? 간만에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커도 너무 잘 컸습니다. 초등 발명교육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데 이어서요. 2022학년도 지역 공동 발명 영재 학급 교육 대상자 선발 시험에 합격. 그러니까 이 코올리게 진주가 무려 전도 유망한 발명 영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와. 아유, 귀엽기만 한 우리 아이가. 이야. 똘똘해요. 그러니까 사탕 빨아먹고 TV 보던 이제 엊그제 같은데 발명가로 나중에 만날 수 있겠네. 자, 어느덧 훌쩍 큰 모습으로 학업에 열중 중이라는 김설량은 어머니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유명한 배우보다 유능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멘트가 달라요. 현무 삼촌도 늘 응원할게. 때는 1998년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수능 최초 만점자 탄생.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오승은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수능 400점으로 수능 응시 인원 총 84만 명 중에 단연 1등. 국가 주관 대입시험 30년 이래 최초의 만점자 등장. 그런데 당시 오승은 씨는 수능 직후 인터뷰에서 역대급 망언과 명언을 남기며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아휴. 수능 최초 만점자의 첫 번째 어록. 수능 만점 정말 대단한데요. 비결이 뭡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찍은 게 없다는 얘기네. 아니 당연하겠죠. 모르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점 맞았겠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능 최초 만점자 오승은 씨가 남긴 두 번째 어록. H.O.T 멤버들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죠? H.O.T.가 뭐죠? 때는 1998년 H.O.T가 3집 빛으로 인기 최절정이었던 시절. H.O.T를 모르면 간첩. 한 반의 절반은 흰 풍선을 흔든다는 그 시절에 오승은 씨는 H.O.T가 가수인지 뭔지도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제키 팬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반전 아니야. 이건 솔직히 확인해보고 싶어 나는. 실제 제키 팬 중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지. 많았어요. H.O.T가 뭐죠? 옛날에 노란 풍선 들고 다니는 파랑, 흰색 풍선 파랑 서로 아예 그렇죠.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오승은 씨에게도 잠깐 힐링할 수 있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승은 씨의 취미는 클래식 감상이었습니다. 바로 바흐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네. 궁금하죠? 역시나 초초초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에 의대 안 갔구나. 아니 어디는 수석이 아니었겠어. 의대 안 갔구나. 수석 입학을 한 것도 대단한데요. 조기 졸업을 합니다. 아 조기 졸업.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이후에 하버드 의대에서 생물 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2013년엔 동물 성장판의 세포와 뼈 길이 사이의 관계 논문을 발표. 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와. 네이처에 이름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뭐 사벽이네. 여전히 바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오승은 씨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은 씨, 혹시 BTS는 아시나요? 모르지. 모를 거야. 아밀 수 있지. 아닐 수 있어. 아니야 모를 거야. 모를 것 같아. 자, 보통 여러분 급식이라고 하면 영양가는 있을지 몰라도 메뉴나 맛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전국의 학생들의 마음은 물론 입맛까지 강탈. 급식계의 이 패러다임을 바꾼 화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왜? 우와 이게 뭐예요? 이 급식이라고? 고급 해산물 뷔페가 아닙니다. 저건 급식판을 바꿔야겠는데 너무 넘치는데요. 저기 위에는 게딱지에다가 볶음밥을 준 거예요? 그렇죠. 비벼 먹으라고 저 준 겁니다, 저게. 대박이다. 고급 호텔 뷔페, 사립학교 급식 아니고요. 일반 학교 급식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의 대화제. 급식엔 묽은 카레랑 코다리 강정 국룰 아님? 나땐 급식 먹기 싫어서 맨날 매점이랑 분식집 갔는데 급식계에 뜨거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 김민지 영양사입니다. 자, 급식에는 볼 수 없었던 랍스타, 대게, 전복에 고급 식재료 캐비어까지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신경 쓰며 2016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급식 단가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아 누가 저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인터넷의 바닷가재가 보통 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하는데 이렇게 무상급식이 되면서 이렇게 단가가 조금 오르기도 했고 또 이런 메뉴는 이렇게 매달 제공되는 메뉴가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네.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거나 뭐 마트 등을 가서 이렇게 저렴한 업체를 찾았고요. 마리당 거의 5,500원에 마리당 5,500원. 네. 아, 그러니까 발로 뛰었구나. 진짜 노력 많이 하셨다. 그런데 김민지 영양사가 2020년 학교를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놀라운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열정을 알아본 대기업 임원이 직접 스카웃. 대기업 구내식당 총괄 매니저로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게 된 거네요. 대단하다. 부채살 짜장면, 오쌈 정식, 로제 파스타, LA 갈비, 그리고 칠면조 플래터와 수바인 학생. 지금도 여전히 고퀄리티 눈 돌아가는 밥상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내식당에 무슨 슈바인 학생이 나와. 그리고 학생의 꿀조합이 맥주잖아. 어. 저 제로 맥주까지 주십니다. 저도 뚫었네 저기. 무알콜로. 그러네. 페어링까지 완벽하게 신경을 썼네. 대단하다 정말. 한편 취재를 해보니까 김민지 씨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내식당 메뉴로 웨이팅으로 유명한 몽삐와 클레버 메뉴인 우대갈비를 선보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전했고요. 독거 노인을 위한 도시락 봉사에도 참여하며 맛있는 행복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몽삐 저거 집불로 저거 저 용산 쪽에 아시죠? 한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무한 양파로 한 양파김치가. 아,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진심이시구나. 눈으로 입으로 행복을 전하는 마법사 김민지 씨. 앞으로 그녀가 부릴 행복의 마법을 기대하겠습니다.